투자는 건강하게, 맘 편하게, 오래. 안녕하세요. 케빈 베스만 허정욱입니다. 오늘 촬영일자 4월 25일 금요일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고요. 트럼프로 인한 관세 관련 불확실성이 조금씩 해소되고 있는 것 같죠? 아마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정리드릴 기회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요. 트럼프가 살짝 분위기상으로는 좀 밀리는 듯한 모습이 보이고, 또 반대로 중국이, 물론 중국도 받아가는 피해가 굉장히 크지만 중국 공산당 차원에서는 이 트럼프가 관세를 가지고 난리를 칠 거라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살짝 한 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전 세계 증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고, 한국 경제에서도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다시 오랜만에 특정 기업에 대한 분석으로 돌아와 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에 우리 사회적으로도 시끄러웠고, 또 주식시장 관점에서도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던 더본코리아, 백종원의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백힘에 관련된 논란이라든가 원산지 표기, 위생 문제, 이렇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은 다 제끼고요. 저희가 오늘 영상에서는 정말 재무적인 시선에서,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 기업의 전략적인 시선에서 제가 바라보는 더본코리아의 문제점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최근에 시끄러운 그런 뉴스들을 다루는 영상이 아니고요. 더본코리아의 현재 재무적인 상태, 그리고 전략적인 상태를 조금 진단해보는 그런 영상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그런 사회적인 논란들 뿐만 아니라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이고,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주가가 조금이라도 반등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으로 가시죠. 보고 계시는 거는 더본코리아 일봉 차트입니다. 상장 첫날에 6만원을 넘어서 갔던 주가가요, 지금 3만원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사실 상장하고 나서 거의 한 반년 만에 주가가 거의 반토막 이상 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 차트만 놓고 저한테 기술적인 분석을 해봐라, 차트를 읽어봐라 라고 하면 절대사만 안 되는 기업이긴 합니다. 뭔가 명확한 반등의 모멘텀이라든가 그런 모양을 주고 있지는 않아서 사실은 당분간 주가가 상승하기를 기대를 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구조가 더본코리아 주가를 여기까지 떨궜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24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재무상태표를 제가 한번 가봤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 오랜만에 숫자놀이 한번 해볼까요? 여기 지금 자산 내역을 보여드렸는데, 회사가 유동성 있게 굉장히 현금화가 용이한 항목들을 더해보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하고 금융자산 이런 것들을 합하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굵직한 거 뭐가 있는가 보니까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374억 원이 들어와 있고요, 단기금융상품이 1910억 정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나머지 여기 기타 금융자산, 여기도 기타 비유동 금융자산 이런 거는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그럼 현금하고 단기금융상품 두 개만 더하면 한 반올림에서 2,300억 정도 규모가 나옵니다. 근데 회사가 자산 총계가 3,500억이에요. 3,500억 중에서 현금하고 단기금융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65%라는 얘기입니다. 물론 더본코리아가 2024년도 중에 IPO를 갔기 때문에 그때 공모자금이 들어온 게 상당 부분 들어와 있을 거를 감안을 해줄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걸 고려하더라도 조금 자산에서 현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게, 더본코리아가 기존에 땡겨놨던 차입금이 너무 많나? 그래서 그걸 갚기 위해서 조금 기다리고 있는 건가?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부채는 851억이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 부채가 많다고 무조건 문제다, 이거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부채 중에서도 내가 이자를 내는, 그리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 부채들이 얼마나 많으냐, 채권자에게서 돈을 빌린 부채가 얼마나 많느냐 보여드려 보면요, 여기 지금 차입금이 12억이 있어요. 장기 차입금이 빵원 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것들을 보시면 사실 이자가 나가는 부채들은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백종원의 더본코리아를 볼 때 차입금 관련해서는 문제가 전혀 없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IPO 이후에 땡겨놨던 공모자금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회사 안에 쟁여놓고 있구나, 그래서 현금성 자산의 자산 비중이 65%나 되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보통 이렇게 현금을 너무 많이 들고 있을 때 제가 첫 번째로 보는 게 바로 유형자산입니다. 어쨌든 더본코리아도 제조업에 속하는 회사 아닙니까? 우리가 프랜차이즈라고 하더라도 그 가맹업주들, 가맹점주들한테 물건, 그러니까 식자재 원재료들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유형자산 보시면 2년 동안 변화가 없어요. 636억에서 662억, 640억, 660억대에서 거의 지금 돌고 있습니다. 변화가 거의 없어요. 작년 한 해 동안의 변화를 조금 보시다 보면요, 감가상각비가 얼마 발생했냐면 37억 원 정도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이 얼마냐?
41억이에요. 그러면 감가상각비랑 취득금액이랑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뭘 해석하셔야 되냐면 지금 더본코리아는 신규 캐파 투자가 거의 집행되고 있지 않다. 요 정도 유형자산 취득은 캐파 투자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기존 설비에 대한 그냥 유지 보수 정도로 보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생산 설비 현황을 가가지고 제가 가동률 쪽을 한번 봤어요. 가동률을 보시면 2024년도 기준으로 예산 공장 액상속수 90%, 그리고 여기는 백석 공장의 소스 쪽은 100%가 좀 넘어가고요. 여기도 거의 90%, 여기도 포상육 100%가 넘어가고, 공장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요. 웬만하면 가동률이 90%를 넘어가는 그런 구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생산 능력이 굉장히 큰 쪽들이 가동률이 되게 높다는 거는 이쪽 부분에 대한 신규 투자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최근에 백종원 씨 관련돼서 일어났었던 그런 논란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기업 자체가 뭔가 미래의 성장을 위한 투자가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않다. 시장은 그러한 실망을 어느 정도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두 번째로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시설 투자 안 해도 프랜차이즈 관련해가지고 R&D를 되게 많이 집행할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보시면 전체 직원이 728명이거든요. 자, 근데 연구직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남자, 여자 합해가지고 한 53명 정도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 상태에서 제가 투자 설명서, IPO 갔을 때 투자 설명서 가서 보니까 2024년도 반기 기준으로 R&D 비용 현황이 15억, 반기 기준으로 15억입니다. 이거 그러면은 연유라 해서 2배 때리면 해봤자 한 30억 나오는 거잖아요. 이게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 회사가 매출을 4천억 단위로 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한 30억 정도밖에 쓰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는 전체 매출에 비해서 R&D를 한 1%도 쓰지 않고 있다는 얘기니까 그렇게 연구개발에 진심인 회사가 아니다. 정리해보면 유형자산에 대한 캐파 투자도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연구개발을 통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만든다거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어낸다거나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재무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땐 시장이 더본코리아에 실망하고 있는 첫 번째 포인트가 미래에 대한 준비가 그렇게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 부분을 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문제는 저는 외주 가공이라고 봅니다. 자, 왼쪽 위에 보시면 재고자산 현황을 표시를 해놨어요. 재고자산이 전체 177억 정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중에서 상품 재고를 95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품이라고 하는 거랑 제품이라고 하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요. 내가 직접 제조 가공을 하게 되면 제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내가 유통을 하게 되면 상품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품 재고가 많은 회사는 자기가 직접 만드는 재고가 되게 많다는 얘기고요. 상품 재고가 많은 회사는 내가 어디선가 떼와가지고 유통수수를 붙여서 넘기는 그런 재고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더본코리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상품 재고가 많으니까 제품 제도도 물론 적지 않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 가맹 식당들에 보내는 그 원재료 식자재들이 사실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다른 쪽에서 만들어서 납품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매출 구분에서도 가서 보시면 사실은 이게 회계적인 구분이라 조금 난해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상품 매출하고 제품 매출 두 개만 한번 비교를 해보실게요. 전체 매출 4,600억 중에서 제품 매출은 사실은 940억밖에 안 됩니다. 상품 매출이 3,200억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재고자산, 여기는 비용단이라고 봤을 때 판매단에서 상품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이라고 하는 게 회사가 직접 만든 게 아니라 외주 가공시켜서 다른 회사들이 만들어서 내가 가지고 온 식자재,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우리가 비용 구조 분석에서 봤을 때는 비용이 어느 정도 절감되는 측면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제품 재고를 만들려다 보면 그 제품을 굉장히 많이 만들기 위해서 생산 시설도 들어가야 될 거고, 그만큼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게 될 거고, 그리고 정말 공장을 유지 운영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 고정비, 이런 것들이 되게 많을 거거든요. 그래서 식자재 생산을 외주로 돌렸을 때 분명히 단기적으로 비용 절감하는 데는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더본코리아를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회사가 작년 11월에 상장을 가고 나서 정말 미래를 위한, 더 큰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그거를 실제로 실현시킴으로써 주주들을 만족시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상품 매출 비중이 많다 보니까 회사가 본질적인 경쟁력, 본질적인 어떤 식자재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아무래도 구조적으로 좀 제약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쓴소리를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두 번째 포인트였습니다. 세 번째로는 브랜드 현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사업보고서 기준으로 브랜드별로 출점, 패점 현황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럼 지금 전체 25개 브랜드가 있거든요. 그럼 이 중에서 2024년도 한 해 동안 출점한 매장 수가 패점한 매장 수보다 많은 것들을 골라봐라. 그럼 여기 백다방도 있고요,
역전우동, 뭐 제순식당 뭔진 잘 모르겠어요. 롤링파스타, 백보이 이 정도 있어가지고 합해보면은 8개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백다방에 대한, 물론 백다방 자체가 한 개 매장의 영업이익 비중이 그렇게 많은 브랜드는 또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어찌됐든 백다방이 상대적으로 커피를 하고 커피 프랜차이즈 쪽은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리고 백다방 자체가 굉장히 커피를 싸게 팔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진이 그렇게 높기가 힘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마진이 높은 백다방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크다는 문제점이 또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맨 오른쪽에 직영 점수를 보시면요, 이걸 다 합해보면 직영 점수가 14개밖에 안 됩니다. 전체 매장 수를 합해보면 거의 뭐 지금 얼추 합해보면 2,000개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직영 점수가 14개밖에 안 된다는 거는 아무래도 회사가 직접 책임지고 운영하는 그런 직영 점수보다 가맹점주들의 의존도가 좀 너무 크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 쓴소리기는 하고, 이게 백종원 씨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제가 갑자기 문득 생각이 나서 더본코리아에서 하고 있는 주요 브랜드들의 로고를 좀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뭐 각종 포스터들을 좀 가지고 왔는데 다 백종원 씨 얼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좋게 보면 그만큼 백종원 씨가 기존의 셀러브리티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브랜드 정체성, 그리고 사람의 어떤 인기, 명예, 이런 것들을 잘 레버리지했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저희가 기업을 분석하는 관점, 특히 상장법인을 분석하는 관점에서는 이 회사는 지금 백종원 씨가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는 회사라는 그런 방증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구조적으로 비즈니스 모델 차원에서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혹여라도 백종원 씨 그리고 더본코리아가 현재 지금 사회적으로 드러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다시 주가가 조금 반등을 해서 주주 여러분들께 좋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어떤 개선들이 좀 필요한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백종원 씨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최근에 더본코리아를 다시 한번 분석해보면서 느꼈던 게, 회사가 되게 시스테매틱하지 않다. 어떤 자동으로 돌아가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없고 주먹구구식으로 약간 장사하는 느낌으로 백종원 씨 한 명의 파워에 의해서 돌아가는 그런 회사구나. 그러다 보니까 오너리스크가 굉장히 크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더본코리아는 백종원 씨를 레버리지 하는 것도 좋고 이걸 아마 유지시켜 나가야 될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종원 씨가 없어도 돌아가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들을 하고요. 두 번째로 더본코리아가 비상장 기업이었을 때는 아무런 이슈가 없다가 갑자기 상장하자마자 이어는 이슈가 떠오르는 이유가 뭐냐면, 상장 기업은 바라보는 눈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잘 감당해낼 수 있는 그런 역량도 필요할 것 같아요. 세 번째, 이제는 장사가 아니라 정말 사업, 비즈니스적인 관점을 가지고 접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고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개선들이 없다 보니까 24년도 기준으로 순이익이 300억 정도가 나오고, 현재 제가 이거 자료를 만들었을 때 기준으로는 시가총액이 4천억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PE 멀티플이 13배 정도가 나오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평균보다 지금 약간 높은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위에서 백종원의 더본코리아가 시스테매틱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주들, 상장 기업들을 보는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니즈를 맞춰주고 있지도 못한데 PE 레이시오를 13배 정도 받는 것이 말이 되는가? 라고 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하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더 떨어져도 이상할 것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는 멀티플이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향되기 위한 그런 근거는 제공해주지 못한다,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되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오랜만에 기업 분석, 여러 가지 기업들 중에서 최근에 많이 논란이 되고 있었던 더본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사회적인 논란들에 대한 정리보다는 조금 재무 분석 그리고 기업 분석 관점에서 접근했다 보니까 조금 어려우셨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함에 있어서는 이런 느낌으로 기업들을 분석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강조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